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느냐? 후보 시절 캠프가 판단한 여러 가지 자료 중에 명태균 씨가 가져온 여론조사 자료가 있는 것이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커지고 있고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이제 오빠한테 전화 왔죠라는 김건희 여사의 녹취 목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내부에서 균열이 가는 소리, 내부에서의 폭로와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함께 눈여겨볼 그런 대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오늘도 뉴스 하나하나 짚어드리고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박종현 스팟, 먼저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손병관입니다. 자, 이제 명태균 씨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특히 주목을 끄는 부분들, 김건희 여사 목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이 더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한겨레 21에서 보도를 했는데 네, 그동안은 이제 강혜경 씨가 이 얘기를 처음 하고 나가지고 본인이 이거를 뭐 녹음 파일은 없다고 국회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네, 이 얘기 자체는 좀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싶었는데 그 네, 당시에도 사실 복수의 들은 사람이 있다고 얘기는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그렇죠. 이제 창원시 공무원들이라고 그렇게 측정을 했는데 오늘 이제 한겨레 21에 인터뷰한 사람 중에 미래한국연구소 이 소장으로 계시던 분이 본인도 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한 걸로 확인이 됐네요.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들은 사람만 있고 녹취 파일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 정말 맞느냐, 뭐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이렇게 들은 사람이 더 복수로 나오고 있다. 이거는 뭐 진술의 신빙성이 더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어쨌든 얘기 자체가 뭐 강혜경 씨의 얘기의 어떤 허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는 이제 찾아내거나 좀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네. 강혜경 씨의 얘기를 좀 뒷받침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그 미래한국연구소라는 곳에 같이 근무하시던 분들은 어, 이 정황들을 다 알고 있지 않을까. 네. 그 뭐 명태균 씨가 뭐 이거 차명으로 운영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실제로 그거를 떠왔던 분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네. 궁극적으로는 아마 그 연구소 안에서는 이제 공공연하게 좀 공유됐던 음.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강혜경 씨는 지난 21일 국회 이제 법사위 국정감사에 나와 가지고 통화 음성이 나오는 오빠는 윤 대통령을 지칭한다라고 그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었는데 자, 이거 오랫동안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니었겠느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뭐 지난주에도 저희가 신용환 교수와 인터뷰를 하면서 들었던 내용인데 대선 투표일에도 명태균의 미공표 여론조사가 보고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캠프 핵심 참모진에 공유가 됐고 전략회의도 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그 신용환 씨 인터뷰 내용이 좀 몇 군데 매체에서 보도가 됐고 네, 이제 따로 확인 취재가 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일단 뭐 참석하신 분들 단위가 당시 이제 원내대표였던 윤재우 의원이고 네, 신영재를 대표하는 이철규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는 거 보면은 굉장히 좀 핵심적인 분들이 있는 회의였던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 거기에 이제 더 나가지고 이제 아마 회의까지 대통령이 그 당시 후보였죠. 참석하지는 않더라도 네, 신용환 씨의 얘기는 적어도 이런 정도 내용이면은 이제 윤 대통령한테도 보고되거나 공유가 됐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아직까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참석한 당사자들은 그런 내용들을 이제 공유한 바 없다고 이렇게 부인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결국 뭐 이제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당시를 복기를 해보면은 당시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아 이거 10%뭐 크게 이긴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0.73% 포인트 차이다 보니까 좀 당황한 그런 기색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이 명태균 씨 조사가 꽤 캠프 내에서는 많이 퍼졌던 게 아니냐 뭐 이런 추측을 또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어디까지 예, 보고가 됐고 중간 다리가 뭔지는 이게 수사를 해봐야겠네요. 뭐
글쎄요, 명태균 씨의 이 보고서를 실제로 이제 받아가지고 본인 폰에 저장했다는 얘기까지 있는 거 보면은 네, 이거 뭐 신용환 씨가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원래 윤석열 캠프 출신은 아니고 다른 경선 주자 네. 캠프에 있다가 옮겨주신 원희룡 걸로 알고 캠프. 있는데, 예. 예, 그 정도면 이제 혼자 보고 그냥 넘어가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음,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신용환 씨가 네, 캠프에 가담을 했다가 아마 선거 끝나자마자 당을 탈당했던 걸로 아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메시지보다 이제 메신저 공격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제 신용환 씨가 이제 최근에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그분이 부분. 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제 말을 많이 좀 왜곡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제가 네. 보기에는 신용환 씨가 캠프에 거의 뭐 대선 경선 단계부터 쭉 있으면서 당이 있던 음, 사람이기 때문에 더 잘 이, 알죠. 예. 예, 이 사안 말고도 뭐 내놓을 게 좀 더 많이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하. 그렇네요. 이 신용환 씨의 이제 발언 하나하나 뭐 검증관준도 거쳐야겠지만은 그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각종 여론조사 기관 조사 결과 뭐 최저치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갤럽 예, 조사도 이제 20% 다시 이제 내려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언론들은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음, 사실 이제 오늘은 아니고 네. 토요일 날 아침 신문 중에서 제일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게 음. 조선일보 일면 톱이 이 윤 대통령과 여당의 디커플링이 시작됐다였어요. 어.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디커플링이라는 좀 그런 말을 써가지고 좀 약간 꼬아서 한 거지만은 네. 좀 엇박자가 났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면서 음. 여당도 같이 무너지게 생겼다. 네. 이거를 좀 무기로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디커플링을 표현을 한 건데, 아하. 좀 오늘 아침 이제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경우 보니까 네. 아직은 좀 횡보세인 것 같더라고요. 횡보세. 예.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그 토요일 날 그 기사가 나왔던 것도 네. 금요일 날 이제 갤럽 조사에서 음. 이제 갤럽이 이제 반올림 자체를 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소수점 자체를 그렇게 크게 의미를 안 둬가지고 네. 크게 하기 때문에 이제 모르는데 음. 20%로 딱 찍었는데 그것도 따져보면 이제 19.88%뭐 이 정도 나온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네. 그 정도면 지금 사실 아하. 굉장히 그렇죠. 좀 지지율 10%대. 자체가 좀 위기에 처했다고 봐야 되겠죠. 아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론조사 기관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 수치 이게 결국에는 여론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은 보수 언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좀 결별을 하는 분위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리얼미터 말씀하셨지만은 24.6% 그러니까 24.1%보다는 뭐 0.5% 포인트 올랐지만 뭐 이거는 사실은 큰 뭐 변화가 아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계속해서 횡보세 낮은 지지율은 보이고 있는 이 현실.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모르겠습니다. 이거 지지율을 좀 올리려는 여러 가지 행보나 뭐 정책을 좀 보여야 되는데 당장 뭐 국회도 안 온다. 이번에 시정연설 안 한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어서 글쎄요. 지지율 반등하기가 좀 어려워 보인다. 김건희 여사 문제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국내 정치적인 요소보다도 네. 요즘 더 좀 주시하는 것들이 안보 문제예요. 음. 예, 지금 뭐 북한의 우크라이나군 파병이라는 게 뭐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러시아하고 북한이랑 좀 이념을 넘어가지고 혈맹으로 다시 어. 구소련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뭐 당장은 뭐 병력이 그쪽으로 빠져나와가지고 우리랑 상관이 없지 않냐 그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음. 장차는 지금 이제 남북 관계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또 우크라이나에서 또 이 파병된 건지 확인된 거니까요. 네. 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아. 그런 것들이 사실 지구 반대편의 얘기지만 우리나라의 안보에도 좀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일각에서도 뭐 국지전 가능성에 대한 좀 우려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음. 이런 부분들을 좀 장기적으로는 좀 주시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히려 이제 대외 변수, 북한과의 관계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의
역할과 거기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 우리의 대응 이것까지 좀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송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손병관 기자와 말씀을 좀 나눠봤고요.